신우이가 모든 걸 들었는지 저를 대표실로 불러 앉혔어요.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옳게 많이 힘들었지? 에휴, 우리 부모님이 원래 좀 빡세. 같이 살면 좀 피곤하다고. 괜히 동조했다간 또 욕을 먹고 시부모님 귀에 들어갈까봐 마음이 없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죠. 어제 집을 나온 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시부모님께 사과드릴게요.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오늘부터는 내 집에 와서 지내. 올케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잠시 머물라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 설득해서 나가게 해드릴게. 정말요? 형님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한시름 놓겠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말해줄 테니까. 깍쟁이 이기주의 신우이가 웬일인지 저를 이해해준 데다 쉴 곳까지 빌려주었답니다. 그런데 신우이 집에 가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은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기본적인 살림을 해서 밥값은 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커리어 우먼 신우이는 사생활이 굉장히 난잡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을 저에게 다 떠넘기고 어딜 가나 했더니 어린 남자들을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연하남들에게 콧소리를 내가며 귀여운 척을 심하게 했답니다. 매일 누군지 모를 남자들과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외박을 하거나 새벽에 들어왔어요. 저는 괜히 끼어들고 싶지 않아 신우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에게 아주 심각한 술 주사가 있었어요. 옳게 나와봐. 이 어린 년이 회사 대표님이 오셨는데 쳐 자고 있는 게 말이 돼? 형님 무슨 일이세요? 시간이 새벽 3시예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연병하고 있네. 야, 닥치고 가서 라면이나 끓여와. 너 짜파구리 알지? 그거 해와. 지금이요? 알겠어요. 싫다고 했다간 또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아 억지로 몸을 움직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짜파구리를 끓여 신우이 앞에 가져다 줬더니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30분 뒤에 신우이가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이 우라질려나! 당장 나와! 형님 무슨 일이세요?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너 일부러 탱탱 불어 터지게 짜파구리를 끓여온 거냐? 너 같으면 이거 먹겠니? 형님 아까 끓여왔는데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 사이 라면이 뿜 거고요. 하여튼 말은 겁나게 많네. 그냥 죄송하다. 다시 끓여오겠다고 하면 끝날 것을. 야, 네 년이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됐는지 안 봐도 훤하다. 앞으로 내가 네 년의 싸가지 없는 성격을 뜯어 고쳐줄 테니까 잘 배워. 뭐해? 가서 짜파구리 다시 끓여오지 않고. 이제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예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의 개진상 술주정은 매일 연결되었습니다. 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처마시니 주정을 매일 봐야 했죠. 신우 집에서 지내면 좀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이나 신우나 도찐 개찐이었어요. 그리고 신우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죠. 여보, 요즘 어때? 나 없으니까 살맛이 나? 가정부 구했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신경 끄셔. 왜 전화했어? 당신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아? 부부가 통화하는 게 이상한 일이니? 정말 실망이다. 어머님한테 된통 당하고 있는데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린다고. 내가 나선다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우리 엄마 성격이 불같은 분이라 나까지 보태면 당신은 아마 반 죽었을 거야. 여보, 이런 모습을 진작에 좀 보여주지 그랬어. 그럼 결혼을 고민했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요즘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가정부 구했어. 일 잘하는 아줌마로. 제가 집에서 나오자마자 가정부를 구했다네요? 그럼 애초에 가정부를 들여놓았으면 좀 좋았을까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들으니 화딱지가 났습니다. 결국 가정부를 구했네? 어머님은 가정부한테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못살게 구셔?
그럼 가정부가 얼마 버티지 못할 텐데 말이야. 가정부가 일을 너무 잘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거든. 그나저나 당신 언제쯤 들어올 거야? 몰라. 당신이 찾아와서 엎드려 사과하면 마음이 돌아설지 모르지. 헛소리 말고 빨리 들어와. 아 맞다. 누나 결혼하는 거 알고 있지? 뭐 결혼? 아니 처음 듣는데? 뭐야. 같이 살고 있으면서 나보다 누나를 모르면 어떡하냐? 어쨌든 누나 결혼 준비하고 집도 정리하니까 하루빨리 집으로 들어와.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다시 시월드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결론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을 거면 돌아가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한 걸 떠올려 봤더니 쉽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또 제가 돌아가면 분명 가정부를 잘라버리고 저를 또다시 노예 부리듯이 부려먹을 게 뻔했으니까요. 일단 보류로 남겨두고 먼저 시누이에게 결혼을 축하한다 전했습니다. 진상 시누이는 자기가 말하지 않은 걸 모르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저라는 존재를 하찮게 생각했으면 그랬는지 속이 훤히 보였죠. 그리고 시누이가 결혼하는 남자가 동갑내기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얼마 전 집에 연하 남친을 데리고 와서 꽁냥꽁냥 놀았으니 양다리를 걸쳤거나 그 이상의 오징어 다리를 걸쳤던 거죠. 사생활 문란에 술주정뱅이인 걸 결혼 상대자도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어쨌든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입장이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저도 슬슬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내적 갈등이 심한 데다 시부모님과 남편 얼굴을 다시 볼 생각을 하니 바로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에 저는 먼저 남편을 먼저 만나 화풀이도 하고 신경을 가라앉힌 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고 가려고 하면 뭐하러 오느냐고 할까봐 전화를 하지 않고 그이가 일하는 간이 사무실에 갔답니다. 공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남편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이가 글쎄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와 팔짱을 끼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시누이와 하는 짓이 똑같았나 봅니다. 이에 저는 사무실을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더니 두 년놈이 다시 팔짱을 끼고 나오더군요. 보아하니 같이 일하고 있는 동업자 같았어요. 저는 놀랍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미운 정까지 다 떨어졌는지 아무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동영상을 찍어가며 그 둘을 따라갔더니 제 예상대로 모텔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모습까지 모두 영상으로 담았고 이혼할 때 써먹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다시 시누이 집으로 돌아갔고 회사도 그만둘 계획으로 세웠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가 맡은 일은 제대로 매듭을 짓고 싶어 당분간 참고 지낼 생각이었죠. 그래서 시누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에서 먹고 자며 정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동료 직원 하나가 저에게 줄 게 있다며 부르더라고요. 이 팀장, 그동안 내가 이 팀장을 많이 질투하고 시샘한 거 알죠? 저를 미워했던 거 알아요. 저라도 제가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분 푸세요. 박 대리님만 알고 계세요? 저 회사 그만둘 겁니다. 네? 회사를 그만둔다니 갑자기 왜요?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여하튼 박 대리님이 잘 버텨주실 거라 믿고 편한 마음으로 나갈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회사를 관두는 이유에 시누이가 들어가 있느냐고 묻더군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말하기 더 수월해지겠네요. 이건 아무래도 이 팀장한테 넘겨줘야겠어요. 자,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그냥 판도라의 상자라고 말해두죠. 그걸 어떻게 써먹든지 이 팀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동료가 USB를 주고 웃으며 떠났고 저는 곧바로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의문의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클릭하자 천지가 개벽할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답니다.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헛구역질이 절로 나왔죠. 차분하게 이성을 찾고 나서야 이 영상을 언제 어떻게 써먹을지 해답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먹고 자는 동안 시댁 식구들 중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런 취급을 받으니 더더욱 이혼에 대한 결심이 강해졌고 제가 할 일이 명확해졌답니다. 식구들은 저를 제외하고 시누이 신랑감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렀는데 결혼식을 그달에 바로 올린다고 하더군요. 결혼식 당일에 한껏 차려입고 예식장에 도착했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부모님은 언제나 그렇듯 저더러 인성머리 쌈 싸먹고 천지분간 못하는 배은망덕한 년이라 욕을 하시며 맞아주시며 신우 들러리 제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바람난 남편은 네 집 괴가 왔나 보다 하고 대충 한번 쓱 보더니 제가 날카롭게 쏘아보자 그제서야 억지로 반가운 척을 하더군요. 대충 인사를 해서 이번에는 신우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러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화들짝 놀라며 승질을 내더라고요. 옳게! 녹하고 들어와야지. 깜짝 놀랐잖아. 형님 긴장을 많이 하셨나봐요. 형님답지 않게 놀라시기는. 아무튼 결혼 축하드려요. 오늘 제가 들러리랑 시키는 거 제대로 할게요. 필요 없거든. 이미 시다바리를 돈 주고 샀으니까 옳게는 그만 나가봐. 그래요? 그러시다면야 그럼. 그 순간 신우이 드레스 치마가 저절로 꿈틀거리더군요. 웨딩드레스 치마가 많이 넓어 보였는데 꼭 누가 숨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신우이에게 축하 인사를 다시 한번 건네고 신부 대기실의 문을 아주 살짝 남기고 닫았어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드레스 치마 밑으로 어떤 남자가 기어 나오더라고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놓치지 않고 바로 동영상을 찍어 두었답니다. 이윽고 결혼식이 시작된다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먼저 신랑이 신나게 입장을 했고 이어서 시아버지와 신우이가 손을 잡고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가 가득한 채 걸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곧 예식장 스크린에서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원래는 신랑이 준비한 감동적인 프로포즈 영상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파일이 바뀌었다며 박 대리님이 건네준 USB를 건네주었어요. 제가 신부의 올케인 걸 알고 있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영상을 틀었답니다. 영상은 저희 회사 화장실 안에서 찍힌 거였어요. 박 대리님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앞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영상을 찍었답니다. 신우이와 회사 부하 직원인 이진석이라는 남자였는데 둘이 여자 화장실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예식장 스크린에서 더러운 영상과 음성이 퍼져나가자 하객들은 물론 신랑 측 가족들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답니다. 급기야 신랑 어머니는 너무 놀란 나머지 졸도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입장을 하던 시아버지와 신우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너 인연 이런 취미가 있는 걸레년이었냐? 자기야, 이거 나 아니야. 누군가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라고. 저 큰 화면에 네 면상이 그대로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이마의 점 위치까지 다 똑같은데 발뺌을 해? 신우이는 예식장 관계자에게 영상을 빨리 끄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스크린의 화면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충격에서 나오지 못해 다들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다 지난 일이야.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라고. 자기 과거 보는 그런 남자 아니지? 우리 결혼식 진행하자. 아무렇지 않게 이어가자고. 그 말에 신랑은 신우이의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악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걸레년이 어디서 구라를 쳐! 동영상에 날짜가 지난주로 찍혀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구라를 치네? 그리고 하객들한테 저걸 다 보여주고 니년이랑 결혼을 하라고? 에라이 썩을 참년아! 신우이가 바닥에 나뒹굴자 시아버지가 뭐하는 짓이냐며 들이댔어요. 그러자 신우이 신랑이 나이 많은 어른 대접을 잊어버렸는지 똑같이 뺨따구를 날렸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낄낄거리다가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아직 전해야 할 게 남았으니까요. 저기 신랑님, 아까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보세요. 아까 동영상 속 남자랑 동일 인물이에요. 드레스 안에 들어가서 뭔 짓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기 이 남자가 바로 저기 앉아있는 놈입니다. 불씨를 살짝 던져줬더니 신랑의 눈이 뒤집혀서 신우이와 바람피운 부하 직원에게 달려가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두들겨 팼답니다. 거의 초조검이 된 그 놈은 동료 직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갔어요. 하객들은 계속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어서 다음 식순으로 남편 놈 차례였어요. 흥분한 신랑님에게 제가 결혼을 막아줬으니 제 소원으로 남편 놈을 응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랑님, 제가 아니었으면 저 걸레하고 결혼식을 치렀겠죠? 제가 구해드렸으니 이번에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처남댁이라고 했죠.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쪽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모른 채 등신처럼 살았을 거예요. 무슨 부탁이든 해보세요. 제 남편도 저 걸레년하고 똑같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제가 나서고 싶은데 힘에서 밀리니까 대신 좀 응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 게 있습니까? 어차피 이판사판 공사판인데 저놈의 식구들 모두를 잘근잘근 씹어먹어버리겠습니다. 신랑은 제 부탁을 그대로 들여주려고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영문도 모르고 패대기를 연속으로 당한 그이는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혓바닥을 놀리더군요. 그래서 눈앞에 바람난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한 수모와 시누이에게 당한 갑질을 쏟아냈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내가 네 엄마한테 욕먹고 처맞고 있을 때 구경만 하던 값이라 생각해. 그리고 네 잘난 누나가 나한테 한 진상짓의 10분의 1이라도 느껴봐. 이 쓰레기 시궁창 같은 놈아. 그것도 모자라 딴 년이랑 모텔방을 들어가? 이 개같은 놈. 너 같은 놈은 돼지게 맞아도 싸다. 신랑님, 패대기 그만 치고 저 자식 가운데 다리 좀 아작내주세요. 쌍방울을 밟아버리라고요. 그 아직까 그러죠. 이런 개놈의 자식은 남자 구실 못하게 고자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에이, 맛 좀 봐라. 네, 거긴 안 돼요. 차라리 다른 데를 때리라고. 남편의 비명에 하객들은 모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신우 신랑이 남편을 개패듯이 패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 제가 그동안 쌓였던 화를 따귀를 날리며 풀었습니다. 내가 짝! 너한테 짝! 속아서 짝! 결혼해서 짝!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어. 짝! 네 식구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짝! 하루 종일 패도 속이 안 풀린다고 이 인간아! 짜짝짝짝짝! 고마워라. 말모가 다이가 지금 내가 고자가 된 것 같보다 이러실 수가 없다. 눈물 콧물 그리고 침까지 질질 흘리는 남편놈의 가운데 다리를 제 날카로운 하이힐 굽으로 밟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빠직 소리가 나며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것 같더군요. 저는 고개를 돌려 시모에게 시선을 향했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아가 왜 이러는 거니? 오지 마라, 오지 마. 이만하면 듣잖아.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만족을 하겠까? 시어머니는 뒷걸음질을 하다가 당신의 한복 치마에 발이 걸려 뒤로 자빠지고 말았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절하고 말았죠. 이로써 저의 1차 복수는 여기서 그치게 되었어요. 심해부가 될 뻔한 신랑과 식구들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할 생각인데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글쎄 심해부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도 신우 신랑과 손을 잡고 함께 하기로 했어요. 먼저 심해부가 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 보상을 청구했고 저는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를 듬뿍 받아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회사 투자자들과 자매 결연한 회사 대표들에게 신우이가 얼마나 더러운 년인지 알렸답니다. 그러자 신우이와 관련된 파트너들은 모두 투자금을 빼고 이 바닥에 소문을 퍼뜨려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변호사님이 전 남편의 뒤를 탈탈 털어봤더니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답니다. 뇌물과 횡령은 기본이었고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시민들에게 조폭을 동원해 협박과 회유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전 남편은 모두 돈을 주고 입마감을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에 난리난 빌라왕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 전 남편이 그런 빌라들을 건축하고 거래했어요. 집들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는 전세 계약을 하고 돈을 꿀꺽하고 계약이 끝나도 돌려주지 않았죠. 타인 명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 잡히고 잘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돈을 불려서 더 많은 곳에 재개발 투자를 하며 돈놀이를 하고 있던 거죠. 여하튼 모든 게 털린 전 남편은 재산을 몰수당해 전세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압수했어요. 그이는 감옥에 들어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시댁이 완전히 망해서 사식에 손도 대지 못하고 주구장창 콩밥만 처먹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의 모든 복수는 끝이 났어요. 제가 당한 거에 비해 너무 크게 돌려준 것 같은 마음이 들긴 했지만 나쁜 놈들이 벌을 받은 것이니 죄책감 따위는 하나도 가지지 않고 있네요. 그렇게 돌싱이 된 저는
더럽고 추악한 시댁 식구들에게 벗어나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들어가 살려고 생각해 봤는데 불효를 한 것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아파트와 경력직으로 이직한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좋은 남자가 생기면 재혼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 당장은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려서 결혼 생각은 제로, 아니 마이너스랍니다. 이렇게 저의 2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들려드렸는데 저의 힘들었던 심정을 이해해 주시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